해총 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총 스님 모셔서 향기로운 수행자의 삶에 대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요. 11살에 입산하셨는데 절 생활이 너무나 좋았고 또 어머님 생각도 속가 생각도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자운 큰 스님을 뵙고 제가 40년 시봉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스님? 기억나죠. 그 당시에는 제가 11살이지만은 내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티베트라든지 달라이라마 존자의 제자들은 더 어린 제자들이 스님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절에서 하고 있는 이산 회원전사의 발언문에 보면은 동진 출가, 동진 입도. 늦게 출가해서는 부처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알았지. 일찍 출가해서 일찍 불문에 들어와서 모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경전을 배우고 율을 배우고 그리고 난년 후에 경전을 다 보고 참선을 해야지 견처가 생겨서 그 견처 가지고 중생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것을 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11살 때 와서 삼천배 참회기도 하고 나니까 불명을 주시고 10개와 보살기를 주시고 많이 가사를 주시고 자운 큰 스님의 과에 가서 내가 큰 스님한테 하나도 우리 할아버지 같고 우리 스승 같지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이상하니 질전부터.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큰 스님, 내가 스님 80까지 내가 시봉할 테니까 스님 80까지 사십시오. 그랬거든. 네. 그런데 자원 큰 스님이 40년 후에 81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때 도문 스님이 오셔가지고 입원시키는 바람에 83살을 살고 이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11살 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고 자원 큰 스님한테 내가 약속을 하니까 네. 자원 큰 스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지키셨어. 야, 그때는 나는 무심코 한 건데 그것이 그냥 무심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음력으로 1월 4일 날이야. 근데 그날 감노사에서 제가 49제가 하나 있고 일반제가 3개가 있으니까 4개를 주지로서 소화하려고 하면 일이 많은데 자원 큰 스님께서 아침 10시에 나한테 전화가 따라온 거야. 인터폰으로. 잠깐만 나한테 오너라. 법당에 올라가면서 잠시 들렸더니 네. 자원 큰 스님께서 나를 보고 나 지금 가도 되겠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감노사에서 초 3일까지 인사를 다 받고 초 3일 지나고 초 나은 날이면 해인사 가시거든. 그 돌아가신 날 그날도 정월 초 이튿날 고산스님으로부터 2시간 정도 세배를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고산스님으로부터 2시간의 세배를 받았어. 얘기 다 하셨어. 하루 전날. 그래서 그날 나는 나도
가면 되겠나 그래서 속으로 해인사 가시는가 싶어서 스님 언제 뭐 가시고 오시는 걸 스님 마음대로 하셨지 언제 나 허락받고 가셨습니까? 하니까 자원 큰 스님께서 선방심내는 해제 며칠 안 남겨놓고 용맹정진하신다고 바쁘고 주지심내는 종초기도 한다고 바쁘고 신도들은 기도를 하다 다닌다고 바쁜데 내까지 바쁘게 해서 되겠는가? 저녁이 되니까 원택스님이라든지 지간스님이라든지 세미스님이라든지 한 40명이 다 모였어요. 네. 그래서 감로사에서 대중강을 다 내고 원택스님 바쁘니까 다 집에 가시라 하고 자원스님 직계상자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열반송을 쓰셨어. 진성은 원명하야 본무생멸이라 목마 야명하니 서방일출이로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깨달았어. 부처님의 본 청정한 자리는 본래부터 생사가 없다. 중생들이 슬피 우니 서방에서는 해가 떠도다. 이 말을 남기시고 저녁 10시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해인사를 모셨어. 스님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동안 마치 11살 소년이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자운 큰 스님을 시봉하셨던 그 순간순간이 아마도 눈앞에 쭉 펼쳐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입적하시던 그날의 말씀도 마치 어제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 주셨는데요. 그 오랜 세월 스님 이후로도 많은 뭐 상좌 스님이나 손상좌 스님들 계셨을 텐데 한결같이 40년을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나는 자원 큰 스님을 팔에서 자고 사랑을 듬뿍 받고 통도사가 됐건 해인사가 됐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많은 스님들이 한결같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통도사 알다시피 법당 예보를 하러 들어가면 지신규명야에 하면은 잠 다 자고 나면은 자원 큰 스님이 깨워가지고 방에 데려가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어린애들이 다 그랬어요. 따져보면. 네, 그렇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세월을 지내면서 단 자원 큰 스님을 41년간 모시면서 승려 생활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제일 엑기스 같은 생활을 살지 않았는가. 부처님 법대로 사는 그것을 고스란히 자원 큰 스님을 따라서 했으니까 행복했고, 두 번째는 자원 큰 스님이 큰 심내하고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 용성 큰 스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용성 스님을 평생 보신 회암 큰 스님, 동산 큰 스님, 그리고 동원 큰 스님, 그리고 효봉 큰 스님, 또 금호 큰 스님, 정강 큰 스님, 또는 고봉 큰 스님, 문호 큰 스님, 영암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향고 큰 스님하고는 내가 씨름도 했어요. 또 오라 큰 스님, 또 벽안 큰 스님, 월산 큰 스님, 전국의 큰 심려들을 다 아련하고 사랑받고 또 그분들이 가르침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국토색에서 살았어, 일평생. 그래서 자운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돌아가시려 할 때 내가 그랬어. 스님, 그러면 나도 스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나는 스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하니까 자원근 스님께서 나는 먼저 가서 극락세에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아직도 수행하고 네. 포기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너라. 그래서 내가 81에 갈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81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스님 내가 감로사 신도들한테 법상에서 조금 더 미련이 않고 일할 게 있으니까 13년 후에 가겠습니다. 94살까지 살다가 싱싱하게 살다가 부처님 법 공부하고 더 포교하고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큰 스님한테 작년에 내가 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자원큰 스님하고 사는 그 시간이 가장 나한테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로 수도하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포교 원장을 한다든지 뭐 주지를 한다든지 뭐 소임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여벌이야. 그래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달라이라마 존자도 10번 친근했어. 그리고 인도도 25번 가고 그걸로 인해서 외국에도 많이 갔고 또 틱낙한 스님도 3번 친근했고 네. 또 성운대사도 여러 번 친근했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불법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것을 많은 분들한테 논하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내가 그래도 제도 잘 지냅니다. 연불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참 돌아가신 신도들한테 시달림도 내가 직접 가서 해드려요. 지금도. 우리 신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제도 내가 직접 드려드립니다. 하는 심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해요. 이건 왜 배웠냐 하면은 범어사 살 때 동산 큰 스님께서 어떤 영가라도 가리지 않고 꼭 49회 참여하셔서 제 지내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동산 큰 스님한테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너도 나중에 그렇게 하라. 동산 큰 스님 그러시더라고. 범어사에서.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익혀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가리지 않고 시간 되면은 시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인연이 되면 꼭 가서 참여해서 연불도 해드리고 절에서 오면 내가 꼭 49제 때 참여하고 지금도 감로사에 11시 되면은 꼭 올라가서 기도 축원합니다. 축원을 내가 직접 합니다. 기도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식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강원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강원 공부는 자원 큰 스님을 모시다 보니까 자원 큰 스님이 도제양성 그리고 경학을 가르치는 것, 유를 하는 것, 이 모든 분야에서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통도사, 강원에 들어가서 운원큰 스님으로부터 능연까지 마치고 네. 자원큰 스님께서 표청사를 거쳐서 동화사 거쳐서 해인사 들어가시니까 그때 동화사에서 효봉큰 스님이 조실이고 금호큰 스님이 부조실이야. 그리고 일각 스님이 그때 선방에 윤활을 보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선방에 가서 두철 난 적이 있어요. 금호큰 스님을 모시고 그때 그 월탄 스님이 금호큰 스님을 시봉하셨어. 근데 효봉 스님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해인사로 자원심이 또 발령이 나서 주지를 가시니까 해인사 승가대학을 제4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가서 자원심 따라서 범어사 가서
이 동산 큰 스님을 모시고 2년 살았고, 동산 스님한테 많이 법을 받고, 동산 상자 지호심이라고 계셔. 그분한테 내가 건당을 해서 법을 받았어요. 자운 큰 스님도 그렇게 선계가 한테 하라 해서 법을 받았어. 그때 내가 법모사 승가대학을 만들어서 네. 정유 스님, 지원 스님, 해총 스님하고 5사람이 일회 졸업을 하고, 내가 방부를 받아가지고 종화 스님, 또 석송우 스님, 지금 법주사 조실로 계시는 지명 스님, 그리고 해인사 주지를 하는 최보강 스님,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2회가 졸업을 하고 지금은 아마 40회 정도가 될 겁니다. 법모사 강원을 내가 그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혼의 스님을 1회 강주, 2회가 강고봉 스님을 모셔서 강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종화스님이 2회가 졸업했지. 그리고 그때 동산 큰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호 큰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동산 큰 스님이 사례탑을 기공하는데 내가 연보를 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동산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선지식인 그 전강 큰 스님을 법모사 조실로 내가 가서 모시고 가서 조실로 모셨어요. 그것은 지호 스님께서 상의를 해가지고 선방 스님네들하고 대중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강 큰 스님을 조실로 모셔가지고 법모사 하다가 자운 큰 스님이 67년도에 주지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주지스님 하시고 난 연에 따라서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동국대학교 들어갔지요. 불교학과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니까 74년도가 되더라고. 이렇게 동국대학교에 진학하셔서 공부하시게 된 때는 법정 스님께서도 그건 해인사에서 법정 스님하고 같이 살 때 네. 법정 스님이, 나는 사실 법정 스님 좋아 안 했거든. 왜냐면 그 스님은 3가지를 잘 못하셔. 예불을 잘 빠지시고, 대중고향 하는데 잘 빠지시고, 울령하는데 빠지시고, 그래서 대중들이 미워하고 해총심도 덩달아 미워하는데, 유독 자운 큰 스님께서는 법정심을 너무너무 아끼는 거야. 자운심 계시던 방도 법정심한테 배려해서 있도록 하고, 옷이 됐건 용돈이 됐건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해총 나를 불러가지고 갖다 드리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늘 갖다 드렸지. 갖다 드리면 미우니까 방에 갖다 놓고 당당 두들기면서 스님, 큰 스님이 보내는 겁니다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돌아왔거든. 그냥 놓고만 오셨어요? 놓고만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왔는데, 자운 큰 스님께서 하루는 또 갖다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님, 나 안 갖다 드리랍니다. 왜 그런가? 대중심례들이 이뻐하지 않고 나는 덩달아서 밉습니다. 그래서 나 안 갖다 드리랍니다. 해총아,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스님이 불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불교를 크게 드나들 뿐이니까 나같이 잘 모셔라. 그때 잘 모시라는 분이 한 14명, 15명 돼. 이미 알아보셨군요, 큰 그럼요. 스님께서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문을 두들기면서 스님, 큰 스님께서 보낸 겁니다 하니까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래. 처음으로 내가 법정 큰 스님 마을 들어가니까 눈이 시들어진 거야. 사방에 책이 삥 둘러 있으면서 가운데 앉고 눕는 자리만 딱 내려놓고 책을 보시는 거야. 네. 책 보면서 그 스님은 사회의 책들을 뭐 불경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 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학인으로서 팔만 대전경만 보락하지
일반 책은 절대 볼 수도 없고 보면은 뺏어가는 거야. 또 벌을 내려 참여를 시켜. 그래서 했는데 그 스님방에 가니까 외래 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눈이 싱그러졌는데 그 스님은 책을 보면서 60년대에 일본 오디오를 갖다가 4채널로서 음악을 듣는데 브람스 음악을 잘 들어. 클래식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해. 클래식을 다 들어. 나도 거기 가서 이제 심심하면 같이 가서 듣는 거야. 나만 들어오게 하지 다른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서 거기서 혜총이 너는 팔만 대전경을 잘 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내서 그래도 사회학을 배워야 된다. 그런 연구로 동국대학교에 꼭 가야 돼. 나보고 꼭 가야 돼. 3번 그러더라고. 그때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지화가 돼서 동국대학교를 68년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늦게 공부를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A 학점이지만은 영어는 F 학점까지도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건 법정 스님 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셨군요. 예. 법정 스님께서 그렇게 유일하게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다는 말씀처럼 첫 시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제목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이고 이 같은 제목의 스님의 첫 번째 쓰신 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책에 법정 스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셨다고.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니, 사실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책을 써주셨어요. 그때 그 스님이 대구에 나가서 코스모스 시를 사다가 해인사 해우소가 좀 험하잖아. 옛날에는 그 주위가 너무 험하니까 그걸 나를 불러가지고 다 주위를 읽어가지고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코스모스 고시가 웃자라. 그러니까 일반 풀이 안 나요. 가을이 되니까 꽃이 피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혜총아 꽃 봐라 하면서 첫 마디가 산에는 꽃이 피네. 그때 한 말씀이야. 네.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시와 시인하고 법정심이 합작으로 글 쓴 게 있어. 그 책 제목이 산에는 꽃이 피네. 그래서 그 책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으니 그러니까 네. 나는 알지 이미. 네네.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해인사에서 해우소 주변에 꽃 심어놓고 코스모스 꽃 필 때 가을에 내가 한 말 아니가. 아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스님도 기억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운 큰 스님을 잘 모시고 자기를 많이 생각해주고 밥 되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글씨에 저 법정 스님을 내가 자운 스님 대신으로 잘 모셨어.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해총 스님께서 첫 책을 내셨을 때 특별하게 또 추천사까지 예. 써주시는 그런 인연으로 이어지셨네요. 그때 내가 그 조계종 교육원에서 스님들 연수차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에 가서 네. 브람스 묘소 거기 있던 거면 아, 오스트리아에 가서 직접 보셨어요? 예, 직접 봤어요. 음악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거기에 내가 스님네 50명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정식으로 불교식으로 천도제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법정심을 생각하면서 모차르트가 됐던 베토벤이 됐건 브람스가 됐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법정을 생각하면서 천도제를 내가 했는데 2000년 역사상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스님네가 목탁치고 가상상삼 있고 천도제 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 그러겠죠, 서양에서. 거기에서도. 네.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처음이라면서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법정심을 생각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도 또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시게 된 것도 법정 스님과의 소중한 어떤 순간순간이 떠오르시겠어요, 스님. 나도 그거 좋아합니다, 음악을. 네. 오늘 이 시간 스님께서 공부하신 이야기 주로 제가 여쭙고 있는데요.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학자시고 또 수행자이신 지관 스님, 이 시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관 스님께 전강과 전계를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여쭐까요? 전계를 자원 큰 스님한테 받고 싶었어요. 정식으로 내가 자원 큰 스님한테 저한테 전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 손자 상자이기 때문에 내 상자인 지관스님한테 받아라. 그러셔. 그러면서 지관스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지관 큰 스님한테 전강을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전강 받고 전계를 정시로 받았습니다. 자원심 상자가 한 17명 정도 돼요. 그 지관심 상자는 한 8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원심 상자도 한 17명 돼요. 그리고 내 상자도 지금 한 17명이 돼요. 알다시피 내 둘째 상자 경성스님이라는 스님이 해인사에 지금 율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계를 받은 분은 많이 계셔요. 그렇게 많다 할 수 없지만 나도 받았지만은 지금 무관 스님, 조계종의 전계하상인 무관 스님, 대구에 계시는 법회 스님 이런 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 계맥들이 그래도 많이 종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운 큰 스님을 오래 곁에서 모시면서 여러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분들을 이제 뵀다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님. 어떤 어른 스님들이 계신지 다시 한번 좀 한 분 한 분 여쭐 수 있을까요? 자운 큰 스님께서는 조계종을 초월해서 네. 거종단적으로 많은 선지식을 아련하고 친근하고 또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태구종의 박대룡 큰 스님이 계셔요. 그분하고는 관계가 너무 깊어서 내가 자원 큰 스님이 그분한테 갈 때 항상 참 여법하게 대접을 하시더라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자원 스님이 해인사가 됐건 표충사가 됐건 저기 뭐 통도사가 됐건 그때 다 옛날에는 대처 비구가 같이 살 때잖아. 근데 자원 스님이 주지로 간다 하면은 그 한 분들이 자원 스님을 알아보고 싸움하지 않고 그냥 내드렸어. 또 조계종 내에서는 알다시피 용성 큰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성 큰 스님의 상자 그 동원 스님이 대각회 초대 이사장이야. 그걸 67년도에 만들었는데 광덕 큰 스님, 네. 그리고 자원 큰 스님, 그리고 우리 스님 보경 큰 스님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용성 스님이 뜻을 받들어가지고 재단법인 대각회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주 임무를 한 분은 광덕 큰 스님이 하셨어. 광덕 큰 스님은 동상 큰 스님의 상자지만은 자원 스님 상자라도 과언이 아니야. 늘 가온 큰 스님하고 같이 살았어. 성간찰제도 감로사에 계시면서 만들어졌고 또 불강법회를 만들 때도 서울 보국사에 보름 계시면서 만드셨어요. 그걸 대각해서 한락하는 걸 자원 큰 스님께서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초가 삼간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해라 해가지고 오늘날에 불강법회가 커진 거예요. 그것도 자원심하고 관계가 있어. 근데 광덕 큰 스님이 감로사 절을 기본 재산으로 해가지고 대각회를 만들었어. 그때 세 분이 발의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셋이만 하면 안 되니까 종단에서 그래도
좀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특히 용성 스님 문중을 모셔가지고 대각회를 좀 이렇게 여법하게 만들자 자원스님 발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원 큰 스님이 동원 큰 스님, 용성 큰 스님을 잘 모셨으니까 나도 배웠어요. 잘생기셨지. 그리고 고암 노스님을 자원 스님도 섬겨. 고암 노스님. 그리고 성철 큰 스님까지도 그때 모셔가지고 대각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대 이사장을 광덕 스님은 자원 신부가 하라고 그러는데 동원 스님도 하는데 아니다. 우리 문중의 제일 어른인 동원 스님을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동원 큰 스님을 이사장을 만들고 자원 스님은 이사로 계시다가 그걸 바탕을 이어가지고 자원 스님이 몇 번 이사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고암 스님 문중, 동안 스님 문중, 또 자원 스님 문중, 그리고 범호사 대표 한 사람, 그리고 광덕 스님 문중 한 사람 해가지고 재단비운 대각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스님을 말을 하라 하니 용성 큰 스님을 나는 못 배웠어. 해암 큰 스님은 내가 배웠어. 그리고 동산 큰 스님, 동원 큰 스님, 그리고 청담 큰 스님, 효봉 큰 스님, 또 금호 큰 스님, 정강 큰 스님, 탄어 큰 스님, 또는 저기 홍경 큰 스님, 통도사의 구화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모라 큰 스님, 벽안 큰 스님, 영암 큰 스님, 또 운어 큰 스님, 또 청담 큰 스님, 그리고 또 그 밑에 많은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네. 다 섭렵했고 자원 큰 스님이 15명 정도를 잘 모시려는 가운데에서 이제 노건 큰 스님도 있고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정말 스님께서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분들이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 한마음 선언은 대행 큰 스님을 자원 큰 스님께서 많이 생각하신 분이야. 네. 그 비구니 스님 중에서 그 묘음 스님이라든지 또는 명성 스님, 그 위에 이제 불필 스님이라든지 도성 스님이라든지 또 법희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모시려 했지만은 그 중에서 한마음 선언에 그 대행 스님이 앞으로 종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뿐이니까 잘 모셔라 해요. 그래서 한마음 선언 그 대행 큰 스님이 감로사에도 2분 오셨어. 네. 2분 오셨어. 제가 포교원장 하면서 스님, 포교원을 살아보니까 살림이 넉넉지 않고 어렵습니다. 포교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 용으로 스님이 좀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뭘 도와줄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체육은 불자를 만들고 싶은데 체육은 불자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돈을 좀 장만해 주십시오 하니까 두말 안 하시고 하라 해가지고 3억을 주셨어. 그 돈 가지고 불교 체육인 불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릉선수촌에다가 법당을 만들고 네. 펜싱 경기장에다가 법당을 2개 만들어서 전체의 한국 체육인들을 불교에서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포교원장으로서 한 거예요. 펜싱이 됐건 양궁이 됐건 양악선 체조가 됐건 뭔 분야를 다 절에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병국 그때 문체부 장관한테도 상의한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어가지고 절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부처님 선하고 그게 맞잖아. 이 관욕을 하나 양궁 맞추는 것도 결론적으로 마음과 관욕이 맞아야지 하나가 돼서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월정사는 양국 템플 스테이징을 하나 만들고, 범호사는 태권도를 많이 하니까 양육희님 그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추진하다가 어지간히 하다가 못하고 체육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체육회가 불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불자가 다 그 불자가 양궁도 하고 펜싱도 하고 권총도 하고 사격도 하고 뭐 체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무슨 탁구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현대불교 있죠. 대한불교신문사를 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포교다. 그때 그 한마음선은 그 대행 스님한테 독자적으로 신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현대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 큰 스님을 자원 큰 스님이 누구보다도 아꼈고 또 대행 큰 스님이 또 자원 큰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역시 타너 스님도 좋아했지만 타너 스님하고 자원 스님하고 다 친구들이니까 도반들이니까 잘 지냈어요. 내가 타너 큰 스님한테도 많이 갔어. 그 타너 큰 스님한테 내가 화엄학도 석 달간 배웠어요. 서울 청룡사에서 강의를 할 때 신도들 모시고 내가 동국대학 다닐 때 가서 3개월 그 화엄학을 배웠어요. 대원사에 계실 때 그것도 들락날락하고 자원심 신분 따서 많이 갔었죠. 스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한국 불교의 선지식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다니시면서 만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몇 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그것도 다 자원 큰 스님의 영향력입니다. 자원 큰 스님은 국내외 큰 심리를 다 친근하셨어요. 그런 연고로 외국 가면은 큰 심리를 친근하고 큰 심리한테 이렇게 저기 법을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성원 큰 스님한테도 친근하고 대담도 하고 특히 달라이 라마 존자는 내가 통도사에 계실 때 500명이 모여가지고 자유 티베트 인민을 구호하자 해가지고 골기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7번째 친근하면서 나한테 머리를 대면서 마정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실상문화상에 내가 표지로 낸 적도 있는데 그만큼 달라이 라마 존자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7번 친근하면서 내가 스님 7번 친근으로서 금생에서는 마지막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 불상을 주시고 금강조를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아마 보게 될 거라 하더니 그러고 난 뒤에 3번 더 배웠어요. 그때 내가 공개적으로 달라이 라마 존자가 티벳을 탈출해서 인도 오실 때 우리는 통도사에서 신녀들이 500명 모여가지고 골기대 한 적 있다 하고 달라이 라마 존자께 말씀을 드렸어. 그 대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수견하면서 그런 인연이 있네. 어쩐지 해총 스님이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깊게 포옹을 갈 때마다 해주시고 갈 때마다 선물을 주시더라고. 달라이 라마 존자 그림 그린 것도 사인도 해주시고 특별히 그래서 10번 친근한 걸로서 작년에 막혔는데 또 인연 있으면 또 갈는지 모르겠고 틱낙간 스님은 3번 배웠는데 그 스님은 명상이잖아.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 그걸 나한테 설명하면서 안지나사나
명생이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항상 틱낙한 스님을 생각하고 그 프랑스 빌리지에서 고난을 뚫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를 퍼뜨린 것이 너무 위대하고 감사해서 틱낙한 스님의 그 고행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걸로 아마 베트남이 불교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립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운 대율사 스님을 40년간 모신 덕분으로 국내의 큰 스님을 다 친근하고 그리고 많은 도반들을 만나게 됐고 또 신도님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계라든지 재계라든지 많은 분들을 친견하게 됐고 거기서 더불어서 외국 가라는 바람에 외국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도 친근하고 성운 큰 스님도 친근하고 틱낙한 스님도 친근하고 특히 스리랑카 스님, 태국 스님, 또 버마 종종 스님이 자운 큰 스님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방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계시라는데 거기 가서 못 살고 나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살고 자운 큰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외국의 스님들하고도 관계가 깊어서 그것은 다 자원 큰 스님의 영향으로 해총 스님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섭렵하게 된 동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께서 국내외 선지식들과의 인연담까지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총 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3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해총 스님의 포교와 전법 또 자비행에 대한 이야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